자,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자, 면접관의 관점에서 이 이력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이력서를 합격시키고 어떤 이력서를 떨어뜨리는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자주 언급할 이론은 답정너 이론이에요. 자, 면접관은 결국에는 어떤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하냐면 개발 실력이 좋은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이력서를 통해서 개발을 잘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지점을 찾으려고 해볼게요. 자, 면접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쭉 읽을 때 요거에 뭐 자기소개를 보고 개발 실력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잘 자세히 안 봅니다. 자, 스킬 한번 볼게요. 스킬에서 자바, 스프링 부트 이렇게 기술만 적어 놓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개발 잘하는 걸 아냐? 몰라요. 이 기술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가 나와 있어야 아, 개발 잘하네, 못하네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을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일 경험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바, 스프링, JPA, 마이스큐엘 이런 거는 이제 판단 못 한다고 했죠. 배포 이 기술만 가지고는 실력을 몰라요. 밑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어드민 개발, 뭐 서비스 개발, 테이블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 이관, REST API 설계 및 구현, 뭐 그리고 API 연동한 거, CI/CD 구축한 거, 자 로그로 저장한 거. 이게 전부 다 제가 프로그래밍 실력을 평가할 때 4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 속하는 단순 기능에만 포함이 되는 스펙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개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정도로만 판단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왜 넘어가냐면 개발 실력이 잘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 지원자를 면접에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자세히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세히 안 읽냐? 30초의 법칙 기억나시죠? 면접관들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개발 잘한 애야 아니야를 빨리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갔더니 자바 스프링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역량 향상. 자,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 친구가 개발 잘하겠네? 모르죠. 자, 몰라서 넘어갑니다. AWS 도커 CI/CD를 배웠대요. 근데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배웠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것도 모릅니다. 밑에 거 내려갈게요. 이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 문화 경험, 요거 중요하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게 개발 잘하는지라고 했죠. 아직 개발 잘하는지가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패스합니다. 아직 이 친구가 개발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면접관이 제일 처음 이력서를 볼 때 이 링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링크를 들어가서 개발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초반에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학력을 보고 와, 학력 보니까 개발 잘하겠다? 모르죠. 모르니까 이것도 그냥 패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공학과니까 개발 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관관계가 많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공학과니까 CS에 관련된 그런 기본기가 탄탄할 확률이 높겠네 정도로만 인지하고 넘어갑니다. 개발을 정말 잘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고 여기로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도 쭉 읽어볼게요. 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종류 궁금하냐? 안 궁금해요. 개발 실력을 잘 알 수 있는 단서가 안 되죠. 요런 정보들도 개발 잘하겠다 안 잘하겠다 몰라요. 몰라서 이것도 자세히 안 봅니다. 요거 보고 모른다고 했죠. 안 보고요. 요거 볼게요. 담당 기능. 단순히 이 내용들을 보고 와, 진짜 어려운 기능이겠다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단순 기능 구현 레벨 1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걸로는 실력을 어필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럼 면접관은 이 부분을 보고 별로 아직 개발 실력을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볼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쪽 기술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스프링 시큐리티와 어스를 이용해서 JW 토큰 방식을 구현하고 레디스를 활용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관리했다고 해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 적혀져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디테일한 편이에요. 자,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비관적 락을 통해서 경합 문제를 해결하고 인덱스 튜닝을 통해서 조회 기능을 개선해서 이렇게 수치로 잘 표현했죠. 자, 이전에 참여한 모임조회 쿼리를 이렇게 단축하기도 했고 채팅 기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 스펙들이 이전에 나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좀 추상어의 저주를 벗어나 좀 구체적으로 작성한 스펙이어서 그나마 눈길이 가는 편이에요. 가는 편인데 어떤 부분들이 아쉽냐면 이런 JWT 토큰 방식을 구현한 게 우리 오징어 게임 이론에 따라서 다른 지원자들도 생각보다 쉽게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레디스를 활용해서 리프레시 토큰만 관리하는 이 내용도 최근에는 그렇게 차별성이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쉽냐면 단순 기능 구현이에요. 이렇게까지만 적으면. 자, 여기서 이 스펙을 좀 살리려면은 왜 JWT 토큰 방식을 선택하고 구현했으며 JWT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며 레디스를 사용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관리한 이유는 뭐며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했다면 레벨 1이 아닌 레벨 2에 대한 그런 이 기술을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될 거고 그 내용들을 다뤘다면 조금 더 개발 실력이 좋게끔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내용도 비슷해요. 비관적 락을 통해서 모임 참여자 경험 문제를 해결한 거 완전 결과에 대한 내용만 써놨어요. 면접관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걸 통해서 이거를 구현을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비관적 락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왜 비관적 락을 활용해서 경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순히 비관적 락만 그냥 찍먹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현만 한 건지 정말 이해를 하고 구현을 한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 이 사람의 개발 실력이 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볼게요. 참여 정보 테이블 인덱스 튜닝을 통한 조회 기능 개선.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를 튜닝하거나 이렇게 성능 개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제가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레벨 1, 2, 3, 4 중에 4 성능 개선 있죠. 이 성능 개선에 대한 경험을 잘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잘 표현했고요. 여기서 아쉬운 점. 이 성능을 개선할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발견했고 어떤 식으로 성능 개선을 했으며 그 성능 개선을 할 때 맞닥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뭔가 실행 계획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어떤 걸 고려해서 설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인덱스의 장단점이나 특징들을 언급한다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단순히 결과만 적어 놓은 거예요.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인덱스를 활용해서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 하에서 개선을 했는지가 궁금해. 너의 그런 사고의 흐름이나 사고 과정이 궁금해예요. 그걸 봐야 이 지원자의 실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밑에 것도 볼게요. 웹소켓과 스톰프 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채팅 기능을 구현했대요. 단순히 채팅 기능 구현, 레벨 1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또 아쉽습니다. 채팅 기능 구현을 할 때 왜 이런 프로토콜을 활용했고 이 프로토콜의 특징이 어떻게 되며 그런 좀 채팅 기능 구현할 때 신경 썼던 부분이나 포인트들을 좀 더 같이 풀어서 썼다면은 좀 더 좋은 스펙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소감에 대해서는 뭔가 이 내용들을 읽고 얘 개발 실력 좋겠다라고 판단할 만한 부분은 없어서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 실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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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시선이 머물러서 좀 디테일하게 읽으려고 할 거예요. 자, 이 스펙을 봤더니 이전에 제가 피드백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단순 기능 구현이면서 별로 차별성이 없는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쭉쭉 봤을 때에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의 스펙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징어 게임 이론에 따라 이런 스펙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경쟁력을 살리고 싶다면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봤는데도 그래도 이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살아나는 스펙이 안 된다 하시면은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도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개발자의 이 지원자의 실력을 알 수는 없어요.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깊게 학습하며 얼마나 깊게 학습했는지 판단이 안 되고요. 기능을 구현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맞아?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을 너가 직접 얘기 안 해주면 너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라고 하고 그냥 또 패스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지원자는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면접관이 개발 실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죠. 이게 추상어의 저주입니다. 이것도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 보면은 이제 파티 목록 조회 개선, 페이지네이션 활용해서 이제 조회를 개선했고요. 동적 커리를 구현하고 파티 조회, 다량 이미지 업로드 구현, API 명세 전부 다 기능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벨 1에 레벨 1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스펙들인 거예요. 요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전에 피드백 해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시면 좋고, 만약에 이 내용들이 점점 원래 뒤에 있는 스펙이면 스펙일수록 내가 쓴 그런 역량들이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빼버리셔도 괜찮아요. 위에 있는 그런 살릴 만한 스펙 몇 가지만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또 뭔가 개발 실력을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면접관은 이까지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개발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네? 근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적혀져 있는 걸로 봐서는 개발 실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원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 정도만 보고 그냥 서류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면접관이 이력서를 바라보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이력서의 피드백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력서들 피드백 조금씩 계속 하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다른 이력서들도 보면서 저랑 이 면접관의 생각과 최대한 싱크를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이력서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